홍스맨이 당신의 취업 이직 승진을 책임지겠습니다. 토익 라이브 강의와 단어 스터디가 결합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방과 20시에 시작하는 퇴근 이후의 죽은 시간을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지원한다고 전부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에 지원하지 마시고 굳은 의지를,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시켜.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오늘 영어 읽기 안에서도 제가 순서대로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영역 중에 왜 읽기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10년 넘게 읽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했던 것보다 이 영상 하나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저를 이제 믿으실 건가요? 그럼 저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완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익 900점 이상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토익 그거 왜 하냐? 이런 말 있죠. 토익 하지마.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 이 말은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옳은 말이냐면 말 한마디 못한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익을 하지마 라는 말 자체는 공감이 안 됩니다. 이유는 영어에는 근육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인데 그 중에서 토익은 읽기와 듣기 능력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익을 열심히 하면 읽기와 듣기 영역은 실력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토익을 하고 있는 순간 점수와 관계없이 나의 읽기와 듣기 실력은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토익은 말하는 영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스피킹,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화와 관련한 스피킹만 한다면 외국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가벼운 말로 이야기를 해낼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긴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 안에서도 긴 글을 읽을 만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광고글을 본다든지 안내 책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본다든지 이런 능력은 토익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하나의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육을 밸런스 있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영어 실력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100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100으로 만들어서 나는 최고의 고수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시고요. 각각의 영역을 기본기 이상으로 넘기겠다는 마인드, 어떤 목적성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씩 쌓아 올리면 된다. 끝. 자, 이 문장을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해낼 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시고 하고 싶은 대로 이 글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시작! 읽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테니까 잘 따라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 해서 I, you, love는 안 되고 I love you를 기억하자, 이 말만 제가 수업 시간 포함해서 거의 한 50번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I love you라는 문장을 단어만 바꾸면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를 더 컴퍼니로 바꿨고 love를 개발했다로 바꿨고 you를 더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해서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 이 문장이 대화가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된다 그랬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궁금할 때 어떤 회사야 라고 길게 설명할 때는 영어에서는 뒤쪽에서 설명한다. 어디서 설명한다고요? 뒤쪽에서. 집중.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설명을 해주고자 한다면 뒤쪽에 길게 쓸 수 있다. 길게 쓸 경우에는 앞쪽에 쓰지 않고 뒤쪽에 쓴다. 그 차가 나오면 어떤 차인데, 그 컴퓨터가 나오면 어떤 컴퓨터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왜?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면. 자, 그런데 핑크색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회사와 프로그램을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핑크색은 의무가 아니라 그 명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들어가는 표현이다. 그 다음 파란색 표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 개발했는데, 어떻게 개발했는데, 왜 개발했는데, 이런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부가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전에 부사어 자리라고 배웠던 겁니다. 부사어 자리는 그냥 추가적인 느낌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가적인 자리를 어디 주로 쓴다 그랬죠? 이게 왜 개발했냐면 우리가 개선시키려고 개발했어. 그 시스템, 우리 효율을 개선시키려고 개발했어.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노란색 부분에 메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뒷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되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 주어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시작합니다. 필요한 재료를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been pp 잘 모르겠으면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되어져 왔다로 해석하세요. 나는 have been pp가 뭐 현재 완료 수동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have been pp를 만나면 되어져 왔다로 해석하시고요. 내가 되어져 왔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을 때는 have been pp를 꺼냈으면 끝. SOL에서는 A뿐만 아니라 B도 뿐만 아니라의 느낌으로서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다. 끝. 자, and but also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우리가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가 and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10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and but also는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런 말로 주어 동사 한 세트를 추가해 주는데요. 왜 어렵냐면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어요.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다는 건 원래 있어야 될 정보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국어면 괜찮죠. 눈치껏 찾아낼 수 있는데 다 상세하게 설명해줘도 지금 어려운 영어에 안에 뭔가가 빠져있고 그걸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를 찾으려고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and but or를 만나는 순간 앞뒤 알 수 있는 정보가 빠져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빠져있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이 마인드만 바꾸면 또 영어는 달라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영어 안에서는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allow라는 동사가 너희 뒤에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 라고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시간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락하는데 시스템에 허락하는데 너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너가 활성화시키는 것을 허락한다. allow가 너희 이 부분 해석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회색 부분은 allow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는 왔다 갔다 해석하면 안 되고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5번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notify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키는 대로 하려면 뭘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눈치를 봐줘야 한다. 예전에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는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서 무시했고 뭘 시키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알리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뭘로 해석을 하래요. 그래서 notify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부분 너를로 해석하지 말고 너에게로 해석해 라고 notify가 알려주고 있어요. 뒷부분은 너가 활성화시키는 것, 알리는 것, 너에게 변화들을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뭐를 개발이라는 단어와 포함시킨다는 것, 포함시키면서 뭐 개발한다는 것, 뭐 이런 말들이 붙을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뭘까요? 개발로 가볼까요? 하나만. 개발. 어떤 개발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개발이란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리고 뒷부분의 해석이랑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개발하고 뭐를 개발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가져야 돼요. 다시 개발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가 개발하고 뭐를 개발하는지 그럼 포함시키다라는 말이 나와도 누가 포함시키고 뭐를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궁금해야 돼요. 우리 대화할 때 개발이라는 말만 하고 제가 전화 끊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개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개발했고 뭘 개발했는데 또 그 개발이 뭐 어떻게 됐는데 이 정보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채워주라는 이야기예요. use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맞습니다. using 이라는 ing가 넷 쌍둥이가 있는 겁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넷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말꼬리가 달라지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하면서 우리말도 있는 영역인데 영어는 심플하게 하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ing가 사용한다는 것을인지 사용한다는 것이다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알아서 눈치껏 보라.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순서대로 해석을 했을 때야만 이 ing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어가 여기서 어려웠어요. use라는 단어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using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캐치를 못하니까 도대체 이건 뭘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석을 그동안 해오셨다면 기존의 영어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 혼자 내던져진 상태에서 어떠한 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엄청난 긴장감, 생존과 관련되었다라는 그런 몰입감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수업 영어만, 입시 영어만 해왔기 때문에 시간에 항상 쫓겨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읽는 게 아니라 급하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급한 거랑 빠른 거랑은 다르죠? 영어든 우리말이든 특히 영어는 초반에 잘 읽어줘야 돼요. 초반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내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토익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초반에 세 줄 정도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영어의 특히 글쓰기 구조는 역
역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메인 정보가 맨 위에 가장 크게 들어가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영어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그 미국인이 쓰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특히 전쟁 중에 역 피라미드 구조가 더 굳어졌습니다. 이유는 교신하다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메인 이야기를 초반에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이신문이었잖아요. 지금도 종이신문이 있긴 하지만 종이신문이 메인이었을 때 신문이라 하면 속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면을 다 채웠는데 속보가 들어오면 글을 줄여야 돼요. 근데 메인 이야기가 뒤에 있으면 글을 줄이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야기를 초반에 쓰는 역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자. 자, 그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제목도 중요하죠. 우리 영화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보이기 때문에 제목도 중요하고 초반에 한두 줄, 세 줄까지 보고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의 예측이 되지 않으면 초반 세 줄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초반에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의 흐름이 잡힐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이유는 중간에 글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모르는 단어를 실전에서 유일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상황 안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이겠지. 지금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 단어를 내가 모르지만 이거는 좋은 뜻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건 피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적어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뉘앙스가 느껴진다의 판단을 상황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상황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캐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은 다 무시하고 그 모르는 단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오래 보고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가 밝혀지나요? 그 배경을 통해서 빈칸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리고 또 중간에 아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잘했다라는 말만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진짜 잘했는지 아니면 비꼬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했어 라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만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 어떤 문장 하나만 빼가지고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번역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Sleep Soundly Solution 뭔지 모르겠지만 잠을 해결해주는 느낌인 건가? 숙면을 도와주는 뭔가가 있나? 뭐 상품인가? 회사 이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Soundly라는 표현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운드는 어떤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사운드는 소리 아니야? 사운드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건전한, 안전한 이런 느낌으로써 사운드가 형용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ly가 붙어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잠자다의 느낌으로 사운들리가 들어가면 잠을 완전히 잔다는 건 푹 자다의 느낌으로써 쓰입니다. 이래서 단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thank you. 고맙게 생각합니다. 뭘 향해서? 골라준 것을 향해서요. 뭐를 골라줬냐면 이 Sleep Soundly Solution이라는 회사 또는 상품을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잡혔죠. 사실 이제 이 글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 Sleep Soundly SSS 회사에서 고객에게 보내는 글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 중에 지금 상황이 많이 좁혀졌어요. 한번 필터링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1000명 있으면 지원자를 뽑기 힘든데 1차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자가 이제 1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럼 더 쉬워지겠죠. 근데 이 부분을 안 읽고 들어가면 지원자 1000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겠습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컨트롤 패널은 업데이트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은 번역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로 업데이트 되어진, 심지어 업데이트 되어진은 우리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면 기존 버전의 패널이 있었다는 것도 느껴야 돼요.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새로 나왔네? 이 패널? 그럼 안 봐도 이 회사가 이 새로 나온 패널에 대한 어필을 하는 광고성 글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가 쭉 펼쳐집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패널은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요. 잠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전개하겠다. 이 패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냐면요, 그 통합되어진 시스템 쪽으로 연결이 되어졌대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글자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그 업데이트 되어진 컨트롤 패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통합되어진 시스템. 우리 아까
회사가 나오면 어떤 회사 하기로 했죠? 시스템이 나오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 하셨어야 돼요.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연습하기 좋은 게 한 문단이 그냥 한 문장이에요. 왜 길어졌을까요? 아까 말했죠. I love you라는 문장 구조에서 또는 the company developed the system이라는 구조에서 회사를 설명을 길게 하면 길어지는 거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where를 추가적으로 문장 앞에 넣든 뒤에 넣어지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스템 다음에 대시나 WH가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한 타이밍에 대시나 WH가 나왔다는 건 내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해볼게에 대한 사인으로서 들어간 겁니다. 다시 WH나 대시 나오면 영어에서 길어진다의 느낌을 받았죠? 맞습니다. 내가 지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건데 조금 길게 가볼게. 잘 들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빠지면 더 어려워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면 사실 대화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시 시스템을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기 있는 시스템이 허락해준대요. 다시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시스템이 허락해준대요. 근데 우리 허락하다라는 동사는 이 동사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을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활성화시키는 것을 허락해준대요. 궁금하죠? 또 순서대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를 활성화시키는 거? 근데 지금 뭐를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activate 다음에 뒤에 뭐를이 나와줘야 돼요. 활성화시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근데 왜 activate 다음에 뭐를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 and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죠. and는 가장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어서. 지금 activate 뒤에 뭐를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는 원래는 이 목적어랑 겹쳤어요. 모든 보안 시스템. 여기 모든 보안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왜 이래. and 기준으로 disable 이라는 동사 뒤에도 비활성화시키다 뭐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다 뭐를 시스템을 그러니까 activate 뒤에 뭐를에 대한 이야기랑 disable 뒤에 나와 있는 뭐를에 대한 이야기가 중복돼요. 그럼 activate all secret system and disable all secret system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and로 묶어서 목적어를 하나만 썼다. and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and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요. 제가 다 풀어서 가볼게요. 그 시스템은 허락해줍니다. 당신이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은 허락해줍니다. 당신이 비활성화할 수 있게. 뭐를? 모든 보안 시스템을. 그러니까 and 다음에 시스템이 허락해준다. 당신이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이런 느낌으로 많은 정보가 빠져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여기 홈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홈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컨트롤 패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통합되어진 시스템 쪽으로.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시스템은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허락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스템은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활성화시키는 것. 모든 시스템들을 당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 패널 하나만 있으면 보안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버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포함시키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를? 당신의 SS 모션 센서를 포함시키고 있대요. 근데 이대로 가면 번역은 됐어도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 포함시키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포함시키고 있냐면 그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당신의 SS 모션 센서를 포함하고 있대요. as well as가 들어가면 또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이 센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포함하고 있냐면 당신의 화재 그리고 어떤 스모크 연기가 있거나 그리고 카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초반에 우리 정보를 토대로 이 글은 누가 봐도 광고 글이니까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나고 연기 나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안 좋은 상황
상황에 and로 묶었다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그냥 안 좋은 거겠지, 이 안 좋은 거를 막아주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실전에 어떻게 된다? 이 단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뭘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외웠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 단어를 외우지 않았지?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이미 저희는 끝났는데 뒤에 내용을 다 예측하면서 장악하면서 읽기 때문에 안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 모션 센서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화재, 경보기,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감지기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대요. 여기 detectors라는 단어 자체가 감지하다의 명사형으로서 감지 기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지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줄을 읽기 전에도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다 보이죠. 우리 제품을 어필하는 광고성 글이 되겠다. 사실 광고 글이 제일 쉬워요. 단어가 어려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른 친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급하게 읽어야 됩니다. 수능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한번 완주해본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면 빠르게 읽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읽는 게 아니라 급하게 읽는다고요. 또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강으로 달립니다. 계속 힘을 줘서 달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일단 급하니까 다 완주하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완주를 위한 완주를 해버린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읽느냐, 우리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컨트롤 패널부터 쭉 달립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Your home, including your sleep sound motion sensor as well as your fire smoke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residential alarm systems have been tested thoroughly to ensure,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있습니다. Comply with local laws까지 읽고 한번 만족하면서 동시에 실망합니다. 어떤 만족이 있냐면 완주했다, 완주를 위한 완주. 두 번째 심리 상태, 이제 불안합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을 때 마음은 살짝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만신창의 느낌을 가지고 읽어요. 읽으면서 슬퍼 되게. 막 읽고 나가. 여기서도 읽어. 처음보다는 좀 더 천천히 읽습니다. 왜? 나는 이미 한번 완주했거든. 조금 천천히 읽습니다. 근데 이미 머릿속은 좀 불안하고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어요.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도 안 읽혀요. 무슨 말인지. 마음이 여전히 급함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로스까지 왔을 때 무슨 말인지 또 몰랐습니다. 두 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사실 수업 영어로 따지면, 수능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수업 영어로 따지면 두 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바로 문제 풀면서 찍고 넘어가든지 아예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별표 치고 나중에 본다든지 찍고 넘어가든지 하는 게 전략상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깝거든. 내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실전에는 버리는 것도 실력인데 우리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평소에 연습 때는 700점, 600점 받을 실력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실전의 마인드는 만점 받을 사람처럼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미 마음은 박살나 있어요. 이미 울면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읽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찍고 넘어간다. 이런 식의 패턴. 강약 조절이 안 된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상시에 단어 제대로 외우고 평상시에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지만 고득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핑계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고 많이 읽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 새로 나온 것이 이렇게 좋아. 끝. 자, 두 번째. 모든 SS 그 주거용의 알람 시스템들은, 여기까지가 열심히 읽었지만 그냥 주어입니다. 모든 이 알람 시스템들은 우리 have been pp가 나오면은 긴장하지 않고 여러 생각하지 말고 용어 떠올리지 말고 그냥 되어져 왔다. 테스트 되어져 왔습니다. 끝. 그냥 끝. 모든 알람 시스템은 테스트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검사하다, 점검하다, 철저하게라는 말 쓸 때 이런 걸 쓰는구나를 담아가면서 평상시에 읽어줘야 나중에 스피킹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하세요. 철저하게 thoroughly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익 문제로서도 여기 thoroughly 자리 빈칸 뚫어두고 1번 exactly가 맞냐, 2번 thoroughly 물어보면 thoroughly가 답이에요. 왜? 그렇게 쓰는 걸 본 적이 있거든. 미국인이 그렇게 쓴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될 리가 있나요? 대신에 상황이 똑같이 일치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자 했을 때 시스템들은 테스트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장 끝났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예요. 시스템들은 테스트 되어졌습니다. 부가적인 이야기는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계속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00개를 써도 돼요.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철저하게 테스트 되어졌습니다. 부가적인 이야기 좀 더 길게 쓰고 싶나 봐요. 두 번째. 이거를 왜 테스트했냐면, 일단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했고, 왜 테스트를 했냐면 보장하려고. 뭐를 보장하려고? 가장 높은 퀄리티를. 그리고 보장하려고 뭐를? 가장 높은 민감성을. 자, 우리 센서라 하면은 민감도가 높아야 되겠죠. 신뢰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 열심히 조사를 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끝났고, 부가적인 자리 1, 부가적인 자리 2, 그 다음 그래서 부가적인 자리 3. 우리 so는 등위 접속사, 아까 접속사라 그랬죠. 그래서 당신은 잘 수 있습니다.
푹 짤 수 있습니다. 지식 안에서. 지식 안에서라는 말을 뭔가를 인지한 상태 안에서가 되겠죠.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 안에서 짤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를 개발하는지, 누가 개발하는지, 뭐를 개발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뒤에 해석상의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 그다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이란 단어 안에 노우가 들었죠. 알고 있다, 알다에 노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아는지, 뭐를 아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맥상 나와 있든 아니면 내가 눈치껏 알아야 대화가 된다고요. 아는데 누가 할까요? 당연히 당신이 알겠죠? 뭐를 알까요? 뒤에 뭐를 알아야 하는지, 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길게 설명해 줄게에 대한 사인으로 또 역시나 that을 넣어줬습니다. 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냐면요, 당신의 집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딥슬립 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알겠죠? 집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 knowledge 안에도 know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고 뭐를 아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해석이 알아서 연결이 되고 비밀이 풀린다. 자, 이 문장도 길었습니다. 왜? 초반에 이미 여기까지 해서 주어 동사 끝났고 왜 길어졌냐면요,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붙여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왜 했냐면, 우리가 이걸 하고 나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됐고 집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이미 주어 동사 끝났고 부연 설명으로 추가 정보로 끝이 났다. 가보겠습니다. 다시. 모든 레지던셜 알람 시스템들은 테스트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왜? 앞으로 보장하려고. 뭐를? 최고의 퀄리티. 그리고 앞으로 보장하려고 뭐를? 그 민감성을. 그래서 너는 잘 수 있어. 푹 잘 수 있어. 알고 있는 상태 안에서 뭐를 알고 있어? 너의 집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문장 2개밖에 안 읽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광고 글이라 우리가 초반에 예측한 대로 계속 어필만 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간에 모르는 단어 있어도 뭔가를 우리가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좋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거 우리 다 막아주고, 좋은 건 우리가 다 해줄 거고, 뭐 이런 이야기. 자, 우리는 또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글의 흐름이 또 잡혔어요. 또한 개발했다는 것은 뒤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 또한 개발했습니다. 우리 have pp 같은 것이 눈에 자주 보이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인데 그것조차 어려우면 일단 과거로 해석해버리세요. 그냥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과거는 아닌데 그냥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설프게 하는 것,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할 바에는 그냥 우리는 또한 과거에 개발했습니다. 뭐를?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방금 I love you의 구조였어요. 제가 아까 the company developed the system 문장이랑 완전 똑같고, 심지어 develop 단어도 똑같고 주어 목적어 단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I love you의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는 건 어떤 앱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또 뒤에 친절하게 사인을 던져줬어요. 어떤 앱인지 모를 수 있지? 그럼 내가 그 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줄게. 그 앱은 어떤 앱이냐면 그 앱이 앞으로 알려줄 거야. 우리 아까 알려주다라는 말 잠깐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disturbance를 알려줄 거야. 어디에 있든 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떠한 disturbance를 알려줄 거야. 이 단어 또 어렵네. 이 단어를 쳐다볼 게 아니라, 단어가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있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빈칸 처리하세요. 차라리 빈칸 채우기로 가세요. 다시, 글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빈칸 처리를 하세요. 그럼 스마트폰 앱이 알려줄 건데 너에게 빈칸 알려줄 거야. 어디에 있든. 지금 자꾸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뭔가 불시에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면 내가 이 스마트폰 앱이 알려준다, 이런 느낌. disturbance가 어떤 방해스러운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앱은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다운로드를 위해서. 지금 다운로드 할 수 있대. 바로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리액션 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SS 컨트롤 장비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제조가 되어졌대요. 사용을 위해서 뭐와 함께? SS 감지기와 알람과 함께. 이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제조가 되어진 겁니다. 별 내용이 없었고요. 자, 그 다음, 주어 자리를 동사로 채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어 자리를 동사로 채울 수가 있는 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주어가 뭔가요?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인공 주어잖아요.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그 안에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주어 자리 갔을 때는 ing 같은 걸 써주면서 내가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잠깐 넘어왔어의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사용하다면 동사 자리에 있는 거지만 사용한다는 것은 이란 말 자체가 주어 자리로 넘어왔어의 사인이 된 것처럼 비슷하게 ing를 붙여준다고요. 그럼 사용한다는 것은 역시나 또 사용하다 안 해도 누가 사용하고 뭐를 사용하는지 궁금했으면 제품이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사용했겠죠. 그럼 사용한다는 것은 뭐를?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이지? 그럼 그 제품들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manufacture이라는 동사로 채워서 pp로 넣어줬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편을 반드시 정주행하면서 참조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과거분사인데 어려운 문법 용어 없이 스토리텔링 안에서 이걸 전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정주행 하셔야 됩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이냐면 제조되어진 제품들. 뭐에 의해서?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제조되어진 제품들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 제조되어진 제품들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아마 result in 이라는 표현은 결과를 만들어내다의 느낌으로 한 세트로 쓰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돼요.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제품들을 그 제조되어진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말고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용을 하면 아마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면 알람 시스템을 이라는 상황의 결과를 만드는데 그 시스템은 또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그 시스템은 충족시키지 않는데 뭐를? 안전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 뭐를 위해서? 그 residential buildings 또는 comply with는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한 세트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all 다음에 does not comply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all 기준으로 또 뭔가 빠져있죠. 준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 지역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 그 말은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만든 제품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걸 써버리면 끼워 넣어버리면은 안전 규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빌딩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역 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and but all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왔죠. 여기 comply with 앞에도 that does not comply, 앞에 that does not meet or that does not comply. 이런 거 빠진 거 너무 어려운데 글 쓴 사람이 생략을 누구 믿고 할까요? 여러분들 믿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고 뺐는데 그걸 찾지 않으니까 암호처럼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 10가지 중에 9가지가 소통이 되어도 한 가지만 빠지면 대화가 무너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만나기로 했는데 다 이해됐어요. 몇 시에 만나는지도 다 이해됐고 왜 만나는지도 알겠는데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이야기 못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럼 만나지 못합니다. 해서 하나라도 정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and but also에서 그냥 편하게 지나갈 때 우리는 전부 다 캐내고 지나가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컨트롤 패널은 연결되어집니다. 통합되어진 시스템 쪽으로. 근데 그 시스템은 허락해 줍니다. 자, 제가 대화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쓴 글이니까 그렇게 되게 설계한 거 아니야?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컨트롤 패널은 연결되어집니다. 통합되어진 시스템 쪽으로. 어떤 시스템이야?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시스템이 허락해줘. 당신이 활성화시키는 것을. 뭐를? 안 나왔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허락해줘. 비활성화시키는 것, 모든 보안 시스템들을 당신의 집에서. 근데 포함시켜주는데 너의 SS 모션 센서를 포함시켜줘. 그 시스템이 포함시켜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포함시켜주는데 너의 fire, smoke,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카본 모노크사이드 같은 감지기 같은 것도 포함시켜줘. 모든 SS residential alarm 시스템들은 테스트가 되어졌어. 철저하게. 왜? 앞으로 보장하려고. 뭐를? 그 가장 높은 퀄리티를. 그리고 보장하려고. 뭐를? 그 민감도를, 민감성을. 그래서 너는 잘 수 있어. 완전히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의 집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또한 개발했습니다. 뭐를 개발했냐면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어. 그 앱은 어떤 앱이야? 궁금한데? 내가 설명해줄게. 어떤 앱이냐면 그 앱은 앞으로 알려줄 거야. 당신에게 어떤 상황들을, 방해하는 상황들을 어디에 있든 간에 당신이 그 앱은 이용되어질 수 있어. 다운로드를 위해서. 지금 SS 컨트롤 기기는 신중하게 만들어졌어. 사용을 위해서. 이 SS 탐지기와 알람들.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들을, 어떤 제품들? 제조되어진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아마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어떤 결과를 야기시킬 거냐면 알람 시스템, 어떤 알람 시스템인데 그 알람 시스템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거야. 뭐를? 안전 요건들을, 그 주거 빌딩을 향한 안전 요건들 또는 준수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지역 법들을. 자,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저는 왔다 갔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궁금해하면서 의미와 구조를 펼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곧 영어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근육이랑 완전 달라요. 영어는 앞에 정보를 통해서 뒤에 의미와 구조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은 별 생각 없이 들어도 완성이 되는 구조. 그럼 우리가 우리말을 써면서 평생 별 생각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고 듣다가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등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말식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끼워 맞춘다? 영어를 망치는 길이 되고 왔다 갔다 해석을 하시는 분들과 책은 다 버려주세요. 어떤 글을 읽든 간에 순서대로 읽는 해석법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영어의 학습법을 종결시켜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멈추게 돼요. 그럼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 그대로 무조건 매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일 하면 된다. 저는 방향을 잡아 드리겠다. 근데 방향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건 배울 줄 모른다는 것 또는 엄청나게 게으른 상태여서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